저는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 부모님이 20대 말 30대 초반이라 거기에 맞게 항상 어떤 일을 해야 돼서 그분들은 시각적인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마지막에 선생님, 저한테 몇 분 하려 됩니까? 마지막이니까요. 네. 20분 하면 딱 맞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십니까? 저는 앞에서 늘 시간이 지연돼서 한 10분 줄라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서 그냥 그 하기 전에 얘기를 하세요. 불도 끌렵니다. 아직 저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잠깐만요. 그동안에 얘기를 하시죠. 얘기 먼저 했어요. 혹시 판단하신 분 아니신가요? 스크린도 안 나오고 그냥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제가 입으로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머리에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림을 봐야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설치하고 끝날 때까지 20분 갖겠습니다. 할 동안 이 안에 있는 거 제가 미리서 말하겠습니다. 저도 민족생활학교를 7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오빠나 또 여동생이 그 펌프기를 차고 다녀서 그렇다면 나도 여기 유전자일 텐데 좀 불안하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리서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 들어갔다가 목포에 한 80명의 분을 모여서 1월 19일 날 강의를 하고 우리 가족은 남편이 30일, 제가 19일, 작은 딸이 30, 그 다음에 큰 딸은 15일, 사위는 30하루 이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위는 이제 더 늦게 3년 전에 했지만 제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딸이 둘입니다. 우리 사위는 꼭 이것을 한다는 전제하에 내가 드리겠다 해서 제가 만방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우리 아들 그렇게 살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가서 단식은 31일 했는데 35일쯤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선생님, 저 그것 맞고 선생님, 여기 불 끄면 더 자세히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본때라고 했냐면요. 제가 앉으나 서나 똑같아서 제 뒤 안 보이죠? 이렇게 산호라면 본때이시 자라서, 본때 없이 자라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좀 본때 있게 자라게 하자. 그럼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자랍니까? 부모님, 어른, 선생님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어른의 즉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과서가 어떻게 잘 되어 있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58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좀 서투릅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장 과정을 어떠했냐? 그리고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자랐느냐? 제가 살아보니까 어른들이 제 귀에 늘 들려줬던 말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말씀대로 어른들이 입을 통해 들려주신 그 기운대로 살아가고 있겠다. 저는 좀 기운을 신뢰합니다. 입으로 들어간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나를 보고 너 어떻게 되겠다. 이런 기운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생활습관에 의해 몸살림, 마음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어느 날 한 게 아니라 본때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대로 젖은 대로 생활을 하다 보니
유치원도 생활학교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을 가면 임대택 교수님 교육 많이 원장들 가거든요. 모두가 다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어떤 기초로 본때를 보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 바로 접하는 사람도 있고 불신하고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성장 과정이 준 생활 습관이었다. 이것도 바로 본때지요. 가정 환경, 가정 교육. 굳이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다. 살아온 과정이 오늘이었다. 저는 유치원 교육이다 보니까 그 어머님들께서 자기는 그리 안 하고 애기들만 말로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아이가 잘 될 수 없다. 따라서 할 수 없다. 따라서 할 그 어느 모델이 부모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과 타협할 여지가 없었다. 생활 습관이었다. 제가 그랬습니다. 84년부터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동네로 나가고 94년부터 유치원 학급을 호남 연령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6학급이 있는데 모두 5, 6, 7세 같은 반에 있습니다. 형님, 큰형님, 작은형님, 막내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큰형님은 동생들 보호하고 막내 형님은 딸에게 그 옛날 우리 대가족은 형제가 많으니까 위계질서가 되어 있어서 자기 조절을 그 안에서 하고 사는데 지금은 한둘이라 가정에서 자기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다 이렇게 옛날 대가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91년부터 먹을거리를 친환경으로 바꾸어 이제는 현미 잡곡밥에 생채소를 먹는 생활학교입니다. 91년에 모든 걸 바꾼 게 아니라 제 능력만큼 쌀만 먼저 바꾸었습니다. 쌀을 바꾸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니까 또 하나 할 수 있어서 지금은 양념까지 전부 100% 친환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미 잡곡밥은 흰 쌀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먹을거리를 바꾸니 부모님들의 인식도 변화하였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갔습니다. 부모님들이. 먹을거리가 아이를 살리고 먹을거리가 생태계를 살리고 왜 생태계를 살리냐면 아까 감기박 선생님 그 말씀하셨듯이 그 땅이 살아나니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거리가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제가 이걸 말하는 것은 물론 그 땅에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육고기 1kg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그 기차가 685km 달리면서 내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럼 고기도 좀 덜 먹으면은 그렇게 지구온난화 예방할 수 있고요. 자, 먹을거리가 성품을 만든다는 거 다 알고 있지요. 첨가물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은 먹을거리가 곧 사람임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생채소 한 끼니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합니다. 어떻게 억제할까요? 저는 이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각 집집마다 하루 한 번만 열조리를 하지 않는다면 생채소 먹어서 좋기도 하고 또 열조리 하지 않으니까 지구온난화도 예방할 겁니다. 생태적인 생활이 사회에 어떤 이바지를 하는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변하니 아이들은 저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본때 있는 교육이죠. 생태적인 생활에 젖으니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동반 성장해야 함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끼리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자연은 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같이 라는 철학에 젖다 보니까 사람끼리도 동반 성장하는 마음씀을 키워내서 아이들이 내가 먼저 내가 잘할 거야 아니라 나 이렇게 하니까 잘했어 너도 같이 나눔에까지 도달하여 함께를 위한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즐거운 날 애로운 친구들 위해 한 끼니쯤은 굶고 참으면서 저는 유치원을 하면서 30년 동안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때는 간식을 안 줍니다. 그리고 그 간식 먹는 시간에는 동영상을 봅니다.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돈은 후원을 합니다. 함께를 위해 실천하고 또 하나는 각 반마다 한 아이를 키웁니다. 월 3만 원씩 어떻든 그 반에서 모아야 됩니다. 식물 농사도 짓고
집에서 필요한 거 유치원에 제가 판매를 합니다. 선생님한테 소금 5,000원에 갖다가 제가 9,000원에 팝니다. 그래서 4,000원은 총 우리 유치원에서 아이들 13명을 키웁니다. 13명에 들어간 돈이 39만 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먹는 물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지구촌 아이들 위해서 인도가 가장 절실하다고 그래서 인도에 우물파주기 통장을 따로 만들었는데 엊그제 700만 원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잔반으로 지렁이를 키우고 낙엽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고 먹는 물로 사용하는 화장실 물을 줄이기 위해 어느 날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작년 봄에 우리는 먹는 물로 화장실 물을 사용한다.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전에는 무심히 그냥 지나갔던 것인데요. 그래서 소변을 만들어서 액비를 만들면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아이들은 지구 생태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물자로부터 지구온난화를 막아보자고 유치원의 단체 가방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동네 유치원 다니기를 위해 통학차를 없앴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함께 키우는 동네 유치원 만들기에 들어가는 첫 단추로 마을에 어른다운 어른이 계셔야 되겠다. 어릴 때 내가 잘못할 때 한 말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커서 담배 피우니까 나보다 뭐라 했다. 총으로 쏠 수밖에 없죠. 아이들 입장에서 네가 언제 나한테 어른이었는데. 그래서 동네 유치원 다니면서 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 어른들이 그래 하고 아이들한테 길을 넣어주는 거예요. 잘 커라, 건강해라. 그리고 어느 날 유리 조각이 하나 보이니까 어제 그 애들이 또 지나갈 텐데 아 이거 내가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키운다는 게 내가 그 아이를 1대1로 키우는 게 아니라 동네 기운으로 키우는 겁니다. 마을의 어른을 공경하는 아이들이 자라도록 어릴 때부터 내가 바로 자라도록 나를 가르쳤다면 그 어른을 존경하게 되겠죠. 나를 무심히 방임하고 놔뒀다 어느 날 어른 행세를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듣지를 않는 거죠. 마실길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는 애정을 싹 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7년 전 그동안 망쳐온 몸과 마음 바꾸기를 희망하여 온 가족의 건강교육으로 몸을 바꾸는 단식을 했습니다. 남편은 31일, 큰딸은 15일, 작은딸은 30날, 저는 19일. 1월 19일부터 가족이 시작해서 9월 28일까지 회복식을 했습니다. 짧게 안 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고3이었는데 정말 죽 한 숟가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단식 그 공부가 단지 그 단식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다 요법들과 하루 내 강의가 제 마음, 제 결심,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공부였습니다. 왜 생태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왜 나누고 살아야 하는지, 왜 먹을거리가 중요한지, 세상의 기운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사람 노릇은 무엇인지, 조상은 우리에게 그 무엇이며 후손 또한 그 무엇인지 그런 공부를 다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알아차리고 있어야 할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본때 있는 교육, 그것을 유치원에 가져왔습니다. 어른을 뒤따르는 아이들 겁이 났습니다. 왜 어른들이 제대로 되었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뒤따를까 겁이 났습니다. 어른들은 이미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어서 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로 습관을 들여주자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태적인 생활은 놀이였습니다. 효소놀이. 다 제가 놀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이들이 다 이렇게 씹고 있습니다. 식재료 친해지고 여기서부터는 스스로 보시면 됩니다. 대개 마지막은 시간을 조금밖에 배정 안 해주셔서 제가 뒤에는 그냥 이렇게 빨리 넘어가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해보니까 생활이 과학이더라고요. 과학 공부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응?
우리 아이들은 바른 습관을 들여줘야 되겠기에 어른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하게 합니다. 이거 다 민족생활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어느 해 1톤 200g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음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이거 제가 개발한 생채소입니다. 생채소를 먹어야 되니까 자꾸 연구하게 됐습니다. 원하면 제가 전국 어디니 가서 다 해드립니다. 29일은 경상도 가서 해드릴 거고요. 21일은 또 여수 가서 해드릴 겁니다. 총 제가 400명 정도를 유기농으로만 해서 무료로 4년간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저도 경제가 바닥나서 더 이상 무료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예 이 학교를 제가 몸살림 학교에서 만들어 놨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왜 몸을 살린다고 그냥 다른 말을 쓰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잡채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익은 채소는 없습니다. 전부 생입니다. 제가 죽을 때 살면서 무엇이 후회했냐고 말하면 식당을 못 한 것이 후회했을 거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유치원 원장 꿈은 아니었고요. 식당 주방장이 꿈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 거를 만드는 걸 좋아하셔서 제가 그거를 본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잡곡입니다. 그리고 죽염을 넣어서 밥을 하고요. 우리 유치원은 곳곳에 죽염을 놔두면 아이들이 알아서 떠먹습니다. 간식은 전부 원재료로 갖다가 해요. 사먹인 건 하나도 없고 적어도 유치원에서만큼은 첨가물 있는 음식은 먹이지 말자 해서 과일하고 쌀 종류, 채소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떡도 다양하게 먹여야 돼요. 지리하니까 떡을 일주일에 3번 줘요. 2번은 과일 주고. 조청도 아이들이 만듭니다. 잡곡밥 남은 것을 냉동시켰다가 한꺼번에 잡곡 조청을 만듭니다. 그냥 현미 잡곡밥에 생채소만 줘도 유치원 차를 하지 않는데 줄 서 있습니다. 못 들어온다 해도 못 들어가도 좋으니까 대기라도 하려니까 설명해 주라고 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운동을 30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통학자가 없어도 오겠다고 오는 겁니다. 저는 양다리는 걸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먹거리로 살린 것 외에 공책 없습니다. 공부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숲에 가서 놀고 옵니다. 숲에 가서 비빔밥 해 먹고 숲에서 불 떼서 고구마, 감자, 옥수수 그런 거 쪄먹고 옵니다. 자, 이런 것에 영양성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어디 책을 봤더니 이렇게 영양소가 많대요. 넘어가 버렸네요. 우리가 어느 이추에 있던 무슨 일을 하던 우리는 세상 의사이며 각종 살림꾼이다. 선생님께 배운 겁니다. 이렇게 저는 놀이로 자기들이 먹는 것을 하게 합니다. 내가 해보지 않고는 먹으면서 그때 이렇게 했지. 어느 날 커서 어린 날 이렇게 했지. 나 그렇게 해봐야지. 추억이 있어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백하자면 저는 그동안 제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해오면서 하도 주변에서 저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그리고 저한테 특이하다 하고 또 선생님들이 힘들어해서 이것이 나 개인적인 생각일까? 나만의 것일까? 하고 늘 가끔 가다가 회의도 일고 그랬었는데 선생님께 가서 공부하고 아, 이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